오늘도 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네, 미증시 트럼프가 또 상호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막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함께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투톱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트럼프의 말은 네.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장은 나름대로는 그래도 뭔가 또 좋아했던 단어 트럼프의 그런 유연성, 유연화 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한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좀 많은 분들이 방송 말미에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사례들도 발생을 했는데요. 방송 초반에 전화를 주셔야만 또 저희가 원활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의 사연까지 또 고민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문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한 종목들 리뷰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죠. 차트와 더불어서 관련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밴드 입장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가져대시면 또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별 솔루션 잠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한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면서 이 위기 상황이 악화됐다라는 사실을 또 보도를 했는데요. 관련한 이데일리 TV 뉴스 짧은 영상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한종희 별세로 삼성전자 위기 상황 악화.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기보를 전하면서 삼성전자가 최근 직면하고 있는 경영 여건 악화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WSJ는 서울발 기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소비자 자전 부문을 이끌어온 공동대표의 별세로 삼성전자의 위기 상황이 악화했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직면한 경쟁 환경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앞질러 엔비디아의 초기 공급업체가 됐고 애플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삼성전자를 제치고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차지했으며 TSMC는 첨단칩 제조 분야에서 우위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WSJ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들에게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이 같은 메시지가 자금의 삼성전자를 둘러싼 경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변하는 경영 여건 속에 삼성전자가 난관을 헤치고 나갈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시황부터 체크해보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영상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도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반등하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위기설이 나오면서 앞으로에도 주가 추이가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함께 파트너님과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이 거래일 대비해서는 좀 이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난 듯한 모습인데요. 앞으로 좀 유동성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여러분들도 어저께 장중에 많이 뭐라 그럴까요? 애도의 그런 그 뜻을 또는 뭐 느끼고 그러셨을 텐데 사실 삼성전자의 TV 부분에 있어서의 스페셜리스트 한 부회장의 급작스러운 어떤 비보를 접하면서 결국은 뭐 전 세계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니까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저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뭐 다 알려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안팎으로 뭐 우리가 SK 하이닉스 내부적으로는 뒤처진다, 또 TSMC와의 경쟁 떨어진다, 애플 과거에 사실 외국인들의 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어떠한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또는 밸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전형적인 바벨 전략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네. 뭐 우리가 흔한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어제 오늘의 위기는 아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 그 키워드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삼성전자가 정말 환골탈퇴하고 분골쇄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흐름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5일선이 이탈이 됐다가 오늘 곧바로 5일선을 회복시키는 모습들, 요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이틀 동안 음봉의 조정 그리고 어저께만 해도 5일선이 이탈이 됐는데 오늘 곧바로 5일선을 이렇게 다시 또 돌리는 모습과 상승의 양봉.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주 가열차게 들어왔던 이 외국인, 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매수의 움직임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거래량도 급감돼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뭐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미국에서도 소비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만도 한데 그것보다는 어떤 트럼프 관세 유예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요인들이 결국 우리 현대차의 움직임도 오늘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지금의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요, 바로 이거죠.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의 트렌드가 아직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저점을 잡아주고 올라오는 과정 저항받고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오버슈팅이 됐던 이 2680 그리고 다시 또 순간적으로 요 추세대의 하단을 이탈하는 듯했던 모습이었지만은 곧바로 복구를 시켜놓고 하단부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요 한 4, 5일 동안 이러한 횡보해주는 모습들. 코스닥은 사실 이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지만은요, 코스피는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 순매수를 다시 보여주고는 있지만 요 거래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번 주 월요일 들어와서 급격하게 마치 무슨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네. 갑자기 그냥 뭐 매매 규모가 대폭 감소되는 이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이번 주에 소위 그 경량의 한 주를 보내면서 또 오늘 2시에 또 야당 대표의 또 2심 판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은 좀 긴장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환율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1,480원까지는 전진 못하고 70원에서 일단 막히고 1,460원대로 다시 내려온 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반등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1,470원을 훌쩍 넘어가면서 80원을 넘어갈 거냐. 이게 이제 12월 말에 있었던 그 환율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지 또는 돌파가 되는지. 저항으로 작용이 된다라면은 시장은 뭐 2,600 지지가 되면서 또 한 번 또 2,700을 트라이하러 가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여전히 시장은
최소한도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망의 흐름들 그리고 섹터나 종목들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이 하단부까지 내려온 종목들도 많아요. 네. 이제 그러한 자리에서 대반등들이 얼마나 강하게 나와주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또 반등 나올 때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은 5일선 되돌리는 모습 긍정적이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아직까지는 관세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계속해서 관망하는 흐름으로 지켜보자라고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체크해 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대주전자 재료를 작년에 뭣도 모르고 그걸 네. 샀더니요. 네. 계속 떨어져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네, 그러셨군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좀 선생님한테 알아보고 하려고요. 네, 그렇다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이시고 비중은요? 15%예요. 네, 비중 15%고 네, 여기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네. 뭐 아유, 좀 뭐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걱정이 잔뜩 묻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진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 종목이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그 측면에서 그나마라도 선박은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적으로 이 2차 전지 쪽들이 실적들이 뭐 계속 올해도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그나마라도 매출단도 20%대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영업이익도 이 2023년도에 62억에서 작년에 294억 그리고 올해도 454억으로 5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주전자 재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전방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 전기차 산업이 그리고 이 대주전자 재료의 소재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 팔린다는 얘기는 전기차가 잘 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글쎄 말이요. 그런 부분이 업황 전체를 지금 먹구름을 끼게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일단은 이 대주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업종의 흐름들이 안 좋구나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15만 원의 고점에서 매수가 되신 상태에서 이제 비중 15%인데 이 종목을 일봉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 일봉으로 보시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왜 제가 아까 다행스러우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에 이렇게 8월 달과 또 10월 달에 12만 원대 중반에서 급락을 하는 과정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올 초에는 이게 7만 천 원이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러게 말이에요. 암울한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런데 하더니 그래도 12만 원을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하러 가는 거예요. 요 힘이 있다란 겁니다. 이걸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얘가 여기서 잘 버텨줬으면 한 번 더 13만 원, 뭐 14만 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뭐 삼성 SDI의 증자라든가 뭐 테슬라의 급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쪽들이 오늘도 뭐 조금씩 뭐 반등을 하려고 하지만 힘을 못 받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봉의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가격 레인지가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일봉보다도. 물론 이 종목을 보시면 작년 6월 달에 이 16만 3천 원이 고점이었죠. 거기 갔다가 내려오길래 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다 지나간 네. 얘기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저점이 어디가 될지도 모를 정도로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계속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좀 9만 원에서 반등 주는 듯 했다가 다시 또 밀리고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9만 원 초반 자리가 지지가 되는 듯 했더니 다시 또 깨지면서 7만 원대까지도 내려오고 그러다가 여기 딱 보시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까? 거래가 여기까지 계속 밀려 내려온 다음에 여기 잘 보셔요.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다음에 밑에서 양봉이 2개 나와 주더니 그나마라도 거래가 실리면서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됐어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나 이제 덜 빠질래. 이제 안 빠질래. 이제 버틸려는 어떤 네.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저점이 어디예요? 이 양봉의 저점이 79,300원이고 시초가가 83,300원이에요. 그러면서 106,000원을 고점을 기록했고 옆으로 이제 이 흐름을 보시면 어때요? 지금 계속 이 밴드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이 예. 캔들의 모습들이. 그리고 여기를 안 깹니다. 이 중심값을.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고 15만 원까지 오기 아직도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최소한도 예.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은 12월 또는 1월 달, 2월 달 저점들을 다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얘는 지난 12월 달에 1월 말에 이 저점을 안 깨고 여기 보세요. 1월 2일 날에 저점을 안 깨면서 계속 여기서 움직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이제 9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 일단은 11만 원 정도가 박스권입니다. 아, 그러면 거기서 좀 빠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얘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하고 같이 이제 2차 전지 쪽들이 다음 달에 1, 4분기 실적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안 좋은 것들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고 만약에 대주전자는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11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때 홀딩하시고 문의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러면 11만 원 정도에서 13만 원이냐 아니면 아, 여기서 다시 매도했다가 밑에서 다시 또 싼 가격에 다시 또 채워놓느냐. 예. 그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셨죠? 선생님 그걸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답이 됐죠? 네. 지금은 동의하지 네, 마시고 최소 11만 원까지는 내가 끌고 가 본다. 그때 문의를 다시 네.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문의 주신 시청자분 걱정이 굉장히 가득한 목소리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다른 2차 전지 종목에 비해서 지금 저점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이후에 주가 흐름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11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네, 카카오. 네, 카카오. 45,000원에 20%. 네, 카카오 45,000원에 20% 갖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어떤 부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저희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런지 자꾸 내려가길래 불안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다시 좀 반등의 계기가 있을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이 카카오도 뭔가 좀 분위기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네. 김범수 의장이 갑자기 뭐 입원도 하고 말이죠. 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참 그동안 여러 논란도 많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올트만하고 손잡고 챗GPT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지금 사실 그렇게 회사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빠르면 뭐 상반기 중에 뭔가 어떤 그
연계되는 소위 콜라보하고 있는 거와 관련된 AI를 이제 수익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오픈을 하겠다.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어떤 실적 단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삼성그룹의 과거에 뭐 이건희 회장의 뭐 투병이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이 됐을 때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또 뭐 가장 최근에는 뭐 이재용 회장의 그러한 어떤 한 10여 년 동안의 재판 과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성장의 어떤 스토리를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이 카카오의 어떠한 오너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잘 움직이다가 밀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요. 지금 일봉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지난번에 이 32,0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저점들이 한번 형성이 된 거예요. 항상 주가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뭐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저항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2,000원에서 한번 저점이 나온 거고 그 다음 자리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36,000원 라인이고 그리고 또 한 자리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38,000원에서 4만 원 라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제가 선을 그니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저점이 자꾸 높아지죠. 올라간다. 그렇죠. 네. 아유, 정확하게 보시네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놈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에 만약에 이 카카오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뭐 고점이 낮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하락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작년에 9월 달 그리고 11월 달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위로 가지는 지금 45,000원만 넘어가면 부딪히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럴 때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돈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죠. 예. 올라갈 때 거래량들이 증가가 돼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밀릴 때 거래는 급감하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갈 때 거래가 증가가 돼주고 지금 구간을 네. 보세요. 네.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 거래는 어떻습니까? 계속 급감하죠. 네. 중간중간에 기관들이 매도도 하지만은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매수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 딱 나왔지 뭐. 현재 구간은 어정쩡해요. 여기서 한 번 더 4만 원을 테스트할 수도 있는 자리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네. 지지를 받으면 다시 또 4만 5천 원을 트라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20% 더 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해서 4만 5천 원에 안착이 안 되면 또 저항받고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처럼. 그렇죠? 네. 여기 경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4만 5천 원 정도에서 예를 들면 뭐 딱 4만 5천 원을 가든가 아니면 4만 5,500원, 뭐 4만 6천 원 그게 아니라 4만 4천 원 이상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세요. 네. 그리고 한 50% 정도 줄여놓고 4만 5천 원 돌파가 되는 흐름이면 냅두고 다시 또 이제 내려올 거 아니에요. 4만 뭐 2, 3천 원이라든가 이럴 때. 그렇죠? 그럴 때 네. 내가 매도한 거를 다시 채워놓으시는 거야. 그럼 단가도 낮추고 단 10주, 100주라도 조금 더 매수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자금을 네. 투여해서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가 어려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4만 원 초입하고 4만 5천 원 박스권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예. 네. 네. 요 그럼 4만 5천 내용들 원- 정리해서 제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네, 네, 밴드도 네. 참고하시면서. 저 밴드 있어요. 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복 받으십시오. 오늘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카카오 현재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해 주셨고요. 비중 그대로 끌고 가시되 44,000원 부근에서는 비중 조절하는 전략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클래시스요. 네, 클래시스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62,000원 30%요. 네, 62,000원에 30% 갖고 계시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까요? 실적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주가가 자꾸 이렇게 뭐랄까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앞으로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어서 좀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상담. 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아까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안정적인 우상의 실적들, 뭐 글로벌 진출, 뭐 유럽, 미주, 뭐 이런 그 긍정적인 얘기들은 다 나오고 또 이루다 합병을 통해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주가가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은 수급적으로 네. 한번 망가졌어요. 뭐 때문에 망가졌는지 아시겠죠? 삼성에서 뭐 인수한다 네. 이러면서 갑자기 네. 뜬금포로 단독 어떤 뭐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뭐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뜬금포로 공식적으로 인수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거 보십시오. 이 대량 거래들이 장대 음봉 양봉으로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이 엄청난 매도 공세.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망가진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뭐 전망이 좋고 뭐 실적단도 그렇고 또 목표가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컨센서스를 보면은 7만 원이 다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는 여기서 수급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제하고 이걸 보시면 이 주가는 그냥 이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 저거를 소화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동력을 잃었는지 몰라도 근데 얘만이 이렇게 의료기기 쪽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네네. 쪽들도 같이 이렇게 힘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휴직이다. 그러니까 한산한 시세에서는 움직이지 말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측면에서 봤을 때 62,000원의 비중 30%는 사실은 주가가 안 움직이면은 이게 자금이 묶여져 버리니까 답답한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진짜 중장기적으로 나는 이거를 뭐 끌고 갈 거야라고 한다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조금 트레이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전문 용어로 튜닝이라고 그래요. 튜닝.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다가 거래가 한번 실려주면서 뭐 6만 한 뭐 3, 4천 원도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네네. 측면에서 한 뭐 30%라도 또는 뭐 50%라도 비중을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또 채워넣는 이러한 전략이 현재 구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거래가 지금 이제 완전히 주고 있는 상태에서 한산한 시세니까 거래가 이제 막 활발하게 좀 될 때 그때 말씀드렸던 뭐 매수가를 온다든가 뭐 하면은 좀 일부 정리하면서 밑에서 다시 뭐 채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클래시스 현재 이 수급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거래량 실릴 때 이때 좀 비중을 조절해보자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요. 거래량 체크해보시면서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기까지 좀 종목 상담 이어서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AS 코너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리뷰해볼 종목 21일에 상담했었던 기아입니다. 그때 파트너님께서 이 박스권 상단 11만 원 돌파가 좀 예상된다고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파트너님 말씀 듣길 참 잘했다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이제 문자로 아마 온 걸로 기억하는데 왜 제가 기억을 하냐면 근데 비중이 60%나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단숨에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매수 가격이 10만 원대 한 3만 원 얼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가격 정도에 올 수 있으니까 그때 오면 한번 때렸다가 다시 밑에서 채워넣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체 비중은 좀 60% 이상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네. 드렸는데
주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선물을 하나 받은 거 아닙니까? 21일이었으면은 이때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95,700원에서 단숨에 뭐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10%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손실 안 보고 최소한도 뭐 10만 5, 6천 원 정도에 만약에 매도가 됐다가 다시 지금 채워놓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아는요. 제가 오늘 그 유튜브에서도 현대차 관련한 7인방들 종목들 위치들을 잡아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9만 5천 원 라인은 이 뭐 9만 원은 뭐 이제 철옹성이 돼버린 거고요. 9만 5천 원 라인이 이제 이 현재 구간에서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한 확실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됐다. 그래서 9만 5천 원만 유지가 돼준다면은 이 박스를 빠르게 돌파하러 가는 힘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아를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하시거나 또는 기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 마음 편히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전에도 뭐 다른 분들 뭐 12만 원대에도 질문하신 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편하게 끌고 가시면서 시세를 좀 만끽하는 그러한 전략들. 그리고 신규 진입은 뭐 10만 원도 좋고요. 10만 원 이하짜리 조금씩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었으면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아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신규 진입 10만 원 아래에서 모아갈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시청자님 역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한화 엔진 네, 갖고 있습니다. 한화 엔진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000원에 40% 갖고 있습니다. 네, 25,000원에 40% 갖고 계시고 그럼 여기 자리에서 또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까요? 그게 실적이 좋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네, 유상증자인가 뭐 그거 하면서부터 그냥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네. 한화그룹이 그냥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지금 며칠째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갖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부조에서 얘기는 우리 시청자님이 대표로 선정이 되신 거예요. 한 4분, 5분 정도가 지금 이 하나엔진과 관련된 문의를 하셨는데 방송 같이 통화 못 되신 분들도 이 방송을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엔진의 움직임은요. 하나그룹주들은 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증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전후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차트를 보고 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 이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로 그 증자와 관련된 움직임인데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증자 일정이에요.
자, 뭐 3조 6천억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 날짜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주 발행가액을 60만 5천 원으로 잡았지만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5월 29일 날 확정이 되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는 예정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은 이제 한 달 동안의 평균 또는 일주일 동안의 주가, 전일 종가 이런 거를 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해서 이제 최종 확정 발행가가 나옵니다. 주가가 이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했을 때 60만 5천 원이 될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뭐 50만 원대로 가가지고 다시 또 평균 산수를 할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요. 5월 29일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우리사주처 청약 예정일들을 보면은 최종 납입일이 6월 12일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6월 24일이에요. 예. 결국 지금 3월 24일을 기준 본다면은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그렇죠? 네. 청약 납입까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2달 정도. 청약돼서 다 신주 상장 예정일까지 한다면 3개월 동안 자칫 잘못하면 주가가 계속 어리버리할 수 있는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 에어로가 없더라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 하나그룹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 에어로를 딱 맨 위에다가 설정해 놓고 계셔야 돼. 그래서 하나 에어로가 빠지느냐 오르느냐에 따라서 하나 엔진의 움직임들도 연출되는데 다만 얘를 기술적으로만 그냥 보면은 이 갭이 연출됐었던 자리 19,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좋게 보면 2만 원 그리고 위로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부딪히고 상단으로 작용이 됐던 이런 자리들 27,000원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좋게 봤을 때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 자체가 너무 높으셔요. 40%면. 그래서 저도 그거 저 본전 정도 오면은 좀 줄이려고 그래서 마음 먹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반등 온다면은 23,500원부터 요 24,000원까지는 한번 여기가 만약에 지지가 된다라면 저 19,000원까지 밀리지 않고요. 그러면은 23,000원에서부터 4,000원 사이는 한 번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비중을 늘렸다가 축소했다가 밑에서 다시 좀 뭐 비중을 실른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견디시죠, 뭐.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네, 한화엔진 역시도 비중 조절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움직임까지도 같이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이제 시청자님 연결되는 동안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전화 통해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제가 미래에셋 증권이요. 네, 한 몇 년 됐는데요. 12,100원에 샀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끊어줘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예, 그 전에 올랐을 때 살고 다시 사고 그걸 안 해가지고. 네,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안 놓치고 팔고 다시 밑에서 사고 그러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 뭐 저기 사고 팔고 힘들게 뭐하러 그러셔요. 그래요? 예. 아니 옛날에 사고 팔고 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안 떨어질 건데 예.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안 놓치고 팔고 그러려고 지금 예. 제일 그 중요한 거는요. 예예 사실은 이 12,100원에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됐어요. 비중을 30%나 막 물타기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잘 예. 만약에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예. 절대적으로 예. 우리가 이제 각 업종을 우리가 할 때 사실 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도 그렇게 별로 주는 거 없고 시장이 좀 좋으면 뭐 브로커리지 수입도 늘어나고 또 IPO도 활성화가 되면은 뭐 그런 쪽에서의 어떤 이익 개선도 이루어지고 할 테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면은 비중 자체를 이렇게 증권업종에 30%씩 뭐 물타기해서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하면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이달 말 되면은 대체거래소 종목 800개까지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증권업종의 이런 브로커리지 수입은 상당히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 업황 자체가. 그러면은 뭐 올해도 그렇고 올해 이제 만약에 안착이 돼준다 그러면은 외국계들도 들어올 수도 있는 유럽 쪽 애들도 우리 쪽을 보면서 막 뭐 매매 주문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모양을 딱 보겠습니다. 월봉의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은요. 일봉보다도 월봉의 위치들을 보면서 이 종목이 어디가 저항인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보면요. 딱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점으로 작용이 됐어요. 이렇게 이 6,500원 내외 정도 자리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부딪힐 자리들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요 라인들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요쪽 라인들. 그러니까 이게 11,000원 정도 되네요. 11,500원에서 11,000원에서부터 11,500원. 거기서 한번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돌파가 돼주면은 14,000원 정도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000원 넘어가는 시점부터 12,000원 사이에서 일단 50% 매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끌고 가보자고요. 진짜 14,000원, 5,000원 갈지. 장기간에 걸쳐서 고생하셨는데 뭐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고 나가야지. 근데 30%를 다 갖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3,000주가 있다 그러면 12,000원 내외 정도 그 근처에서 11,000원 이상부터 뭐 2,000주는 내가 분할 매도 한다. 하루에 500주씩이라도. 그렇게 하고 한 1,000주 정도만 남기고 다음 자리 진짜 15,000원을 갈지 뭐 그렇게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건 11,000원까지는 볼까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매도 안 해도 될 자리예요. 최소한 또 11,000원 이상에서 매도할까 여부를 고민하시면서 분할 매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예. 네, EBS 증권 11,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전진건설 로봇요. 네, 전진건설 로봇 갖고 건설 계시고 로봇. 매수가랑 비중은요? 59,100원에 20%요. 네, 59,100원에 20% 갖고 계시고 어떤 부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달에 62,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 그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못 해가지고 추가 매입해가지고 지금 59,100원에 좀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제 엊그제 또 TV에서 사라고 얘기하고 추가로 매입한 거예요, 이게 또. 근데 네. 계속 그때부터 내려요. 네. 계계속해서 좀 추가 그래서- 매수를 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했는데 이게 뭐 좀 투자가 소멸된 건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진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후진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그쵸? 진짜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예. 예. 그럼 이럴 때 이제 스트레스 제일 받아요. 근데 예. 전진건설 로봇이 상장하고 나서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이 하고 나서요. 종목이 작년 8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됐거든요.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그리고 아. 그리고 이 종목이 이 당시에 상장하고 나서 작년 9월 달에 15,03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올해 2월 달에 71,900원까지 올라간 주식이에요. 그리고 갈 때 막 잘 가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5개월째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는 이건 무슨 어떠한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종가도 종가지만은 이게 결국은 지난 2월 달에 55,100원을 종가로 끝났어요. 71,900원까지 갔던 주식이 79%에서 37%. 그건 40%가 위에 꼬리가 달리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못하면 이 자리들은요. 엄청난 물린 매물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 이 종목이 윗꼬리를 달리고 그리고 나서 이번 달에도 또 돌파 시도 한번 하려다가 61,500원을 고점으로 이렇게 밀려버렸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밀린다면은 최악의 경우는 이 종목은 4만 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3주째 밀리면서 1차적으로 요 42,000원이 이제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42,000원. 4만 예. 2천원까지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안 가고 지지 받아주면 좋은데 문제는 저점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단기적으로. 항상 그러니까 계속 내려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상승 기조를 보이고 박스를 형성했다가 돌파하고 하는 이 모습까지는 좋았어요. 그렇죠? 또 고점 나오고. 그런데 그다음에 밀려 내려오는데 5일선에 지지받겠지, 21선 지지받겠지 뭐 이러는데 잠깐 21선 깨졌다가 으쌰하고 올라가더니 또 20일 또 깨고 내려오더니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61선도 지금 깨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안 나온 거예요, 이 종목은. 아직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2,000원이 왜 중요하냐면 거래가 실려주면서 장대 양봉이 연출됐던 저점 42,900원, 시초가 43,300원. 요런 라인들에서 하단이 나와야지 저점이 나왔구나. 그렇다면은 얘가 반등을 주더라도 저기 고점을 당장에는 힘들지만은 뭐 요 정도 54,000~55,000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거나 또 물타기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만약에 대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4만, 5만, 4,000~5,000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때 5만 일부라도 정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채우거나. 54,000원에서요? 네, 54,000원, 5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네. 일단은. 그리고 저점 42,000원이 잘 지지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지금 팔 거는 아니네요. 예, 지금 좀 버텨보세요. 예. 네, 전진 로봇건설 42,000원까지 지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종목 리뷰 또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밴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종목들 더불어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만이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상담 주신 종목들 대부분 살펴보자면 그래도 업종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로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나쁘지 않은데 네. 뭐 수급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주가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조정 국면에 놓여져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은 하단에 대한 지지력을 보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위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서동구의 바이앤셀 함께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하단부에서 저점이 어느 정도 직전 저점이라든가 뭐 1월, 2월 달의 저점 근처에 있다든가 그렇게 위치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버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지지와 저항을 선을 한번 그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밀리더라도 거래가 감소된 상태에서 밀리고 있다는 거는 거래가 조금만 실려주면 곧바로 또 5, 6%, 뭐 10%도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들도 되니까 지금은 시장이 무너진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전화와 문자, 유튜브 댓글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고민들 또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좀 큰 사고와 또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상도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큰
큰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하루빨리 좀 수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